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8일 화요일 아침 9시 18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친 주요 재료는 SVB가 인수합병됐다는 소식인데요. 이제 은행 위기의 일부 완화죠, 그죠? 은행 위기가 완전 해소된 건 아니고 은행 위기의 일부 해소 이런 재료가 나온 건데,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보시면 나름의 논리대로 나름 논리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이게 나름의 논리대로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게 이제 일반인들의 입장, 채권 시장, 뭐 연준 혹은 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사실 지금 비논리적인 건 계속 맞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자기네들 멋대로 해석을 해갖고 오르고 내리고 한다고요. 근데 아무튼 그 자기네들 멋대로의 논리대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어젯밤에는요. 사실 어젯밤에 나스닥이 올랐으면은 굉장히 좀 사기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을 텐데, 일단 하여튼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주식시장이 그래도 나름의 독특한 논리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고 주식시장 자기네들만의 논리, 자기네들만의 다른 채권시장이나 연준이나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생각이 아니고 이 주식시장 자기네들만의 논리로 보면요. 어젯밤 나스닥이 떨어지고 S&P가 올랐던 거는 은행 위기가 일부 해소가 되면서 다시 긴축 우려가 생겼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서 나스닥이 떨어지고 뭐 그랬다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은행 망한다 그러면은 야 그럼 금리 인하하겠네. 그러면은 긴축 우려 완화다 이러면서 나스닥이 막 올라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반대죠. 은행 위기가 일부 해소된다 그러니까 야 금리가 그러면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네. 긴축 우려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 나름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S&P는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조금 올라와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뭐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상승 마감으로서의 의미는 일단 크게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상승률이 영 시원찮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은행이 망해갖고 나스닥이 올랐으니까 은행들이 괜찮아진다 그러면 나스닥 떨어지는 게 맞다, 뭐 이런 논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그 주식시장은 자기네들만의 논리로 재미있지만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젯밤에 이제 긴축 우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의 요걸 페드와치를 보시면 되는데 25bp 인상 확률이 18.6%에서 43.3%까지 어제 크게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동결 확률이 83.2%에서 56.7%까지 크게 떨어졌다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시장이 이것 때문에 또 긴축 우려를 했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떨어졌다. 아, 그래서 IT 빅테크들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은행주들이 이렇게 뭐 은행 위기 완화로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젯밤 혼조하게 마감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보면 매도세가 좀 강하긴 했던 거죠, 그죠? 누군가 주식을 팔아먹긴 팔아먹은 거예요. 올랐다가 떨어진 거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 은행 위기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구나. 여전히 좀 불안하긴 하구나.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의식할 수 있긴 합니다. 여전히 불안감이 있으니까 SVB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막 폭등하고 그러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여전히 뭐 상업용 부동산 연체 급등 뭐 이런 소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은행들의 그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소형 은행들 뭐 몇 개 좀 볼게요. 예를 들면은 뭐 그 USB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올랐다가 다 떨어지고 중소형 은행들이죠. 뭐 FRC, 퍼스트 리퍼블릭 뭐 이런 것들 계속 박살나고 있고 TFC 뭐 이런 회사들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은행주들 주가가 지역은행들 중소형 은행들 불안감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거기에 뭐 찰스 슈왑인가 뭐 얘네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들이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물론 근데 이제 지금 보여드린 이 친구들은 중소형 은행들이고요. 어젯밤 그래도 좀 괜찮은 대형 은행주들 JP모건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좀 오르긴 올라졌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소형 은행들이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명확하게 대형 은행들은 그래도 어젯밤에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는데 중소형 은행들은 여전히 그죠? 잘 못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 그 불안감들 때문에 증시가 오르더라도 좀 힘이 없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어젯밤에 그래서 긴축 우려가 다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축 우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게 올랐겠죠, 그죠? 어젯밤엔 금리가 또 크게 오르면서 뭐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좀 나스닥이 흔들린 게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랐다. 금리가 왜 올랐냐? 긴축 우려 이런 걸 반영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은행이 망하면서 금리가 떨어졌다. 은행 위기 하나 해결됐으니까 금리 올랐다. 이렇게 간단한 논리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금리 봤으니까 금리와 관련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3.4가 중요한 라인이라고요. 그죠? 3.4 보시다시피 또 지지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확인이 중요한 겁니다. 3.4 붕괴되냐 지지되냐 잘 봐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살짝 붕괴시키니까 다시 반등도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채권 투자자분들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뭐 물론 고민은 아니고 일단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겠구나. 분명히 그 채권 시장의 이 연내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한 어떤 이런 또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금리를 떨어뜨리는 금리 하락 베팅 이런 건 계속되고 있긴 합니다. 어젯밤에 일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봐야 아직까지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 쪽 같은 경우 계속 아래쪽으로 떨어지려 하는 게 있다라는 거, 어젯밤 반등 일단 아직까지는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3.4짜리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붕괴시키더라도 지금 당장 붕괴시킬 생각은 없나 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반영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뭐 상업용 부동산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반등시 매도 전략, 금리가 위로 튀어오르면은 금리가 떨어진다야 베팅, 채권 투자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시장이 요즘 정말 이 금리 인상 인하에 진짜 울고 웃고 난리가 아닙니다. 진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하룻밤 만에 금리 인상 인하 뭐 이런 확률이 막 30-40%씩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자기네들 혼자 본인들만의 독특한 논리로 또 나름대로 또 움직이고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어젯밤에 그래서 나스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딘가를 또 못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나스닥이 어딘가를 못 넘어가는 것이 S&P에도 영향을 사실 크게 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나름의 논리로 뭐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자리, 그런 결정적인 자리는 사실 이제 또 못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면 될 겁니다. 넘어갈 것 같다 싶지만 못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면 되겠죠. 이거 한 가지 이야기하고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나스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IT 빅테크의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두 종목만 합쳐도 거의 S&P에서 비중이 17%에 해당한대나 뭐 14%에 해당한대나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IT 빅테크 전체 다 합치면은 아마 20몇 프로를 훌쩍 넘어갈 거예요. 거의 한 25%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S&P에서. 이 정도 비중이면 굉장히 절대적인 거죠. 그죠? 그 와중에 은행주들은 급락을 하면서, 은행주들은 여기 파이낸셜 금융주들은 급락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또 확 쪼그라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S&P 지수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IT 빅테크의 나스닥의 영향이 좀 더 커졌습니다. 예전에 예전에 우리나라도 한창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컸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코스피 지수의 거의 리모컨 역할을 했던 게 삼성전자인데,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IT 빅테크와 나스닥이 S&P를 이제 쥐고 흔드는 그런 일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우리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IT 빅테크가 미국 주식시장에 혹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커졌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은행 위기가 조금 이제 해결됐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IT 빅테크들이 또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끌어내리고 S&P도 같이 좀 지수를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긴 했습니다.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뭐 알 수 있는 건 없다. 다만 이제 위기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고 안심할 때는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기술적인 싸움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나스닥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어젯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12,850을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붕괴시켰으니까 상승했어야 될 때 못했어요. 위로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지금 위로 못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어떤 자리 다시 한번 붕괴시켰으니까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근데 이 근거가 약한 근거입니다. 강한 근거는 아니고요. 베팅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기존 하방 포지션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갈 수는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 되겠고, 아직까지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 아직 이제 완전히 이제 나스닥을 매수할 때다, 완전 나스닥 상승 베팅할 때다,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죠? 지금 다시 애매한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 12,850이라는 자리를 빨리 훌쩍 돌파 한 장 해줘야, 그래야 뭐 이제 뭐 자신 있게 나스닥 뭐 주식도 사고 나스닥도 상승 베팅하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지금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버벅버벅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하방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이 홀딩할 수 있는 근거, 혹은 신규로 조금 그 신규로 하방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 있는 근거 정도는 어젯밤에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흐름 중요하죠. 뭐 오늘 하락했으니까 이제 금융위기로 간다, 그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흐름 계속 더 봐야 됩니다. 이제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은, 나스닥 하방 들고 계신 분들은 아주 큰 고비를 하나 정도 넘겼을 뿐인데, 오늘 밤에 다시 또 올라가면 또 이것도 할 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나스닥 하방 보시는 분들은 위기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냥 큰 고비 하나를 조금 넘겼을 뿐입니다. 오늘 밤에도 싸워야 되고 내일 밤에도 싸워야 되고, 여기서 뭐 큼지막한 장대 음봉이 하나 떨어져 갖고 저 밑으로 좀 의미 있게 내려오면, 그럼 이제 조금 좀 마음을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긴장할 때입니다. 나스닥 이야기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S&P는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 반등시 매도 전략 그냥 계속 할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들 여전히 많이 있죠, 그죠? 저항들 많이 있으니까. 올라가더라도 영 시원찮고 그래서 버벅버벅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애매한 구간입니다, 솔직히. 뭐 위쪽으로 베팅도 충분히 사실 가능한 그런 구간이긴 하고요. 왜냐면 뭐 솔직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긴 되니까. 뭐 그래서 일단 하여튼 뭐든 다 가능한 자리이긴 한데요. 뭐든 다 가능한 자리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은행이 망해간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니까 주식 베팅하는 게 좀 쉽지는 않겠죠.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도 많죠, 사실. 이거는 나스닥보다 훨씬 좀 튼튼한 근거들이 많습니다. 저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많이 있고, 위쪽으로 베팅도 사실 할 수 있는데 좀 부담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자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몇 주째 이 안에서 지금 뚜렷한 방향성 없이 놀고 있기 때문에 S&P는 제가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그래서 저렇게 돼서 이제 변동성 지수는 하락했어요. 변동성 지수 하락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일단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뭐 급락한 게 아니잖아요. 어젯밤에 움직임 보시면 짜불짜불 빠졌잖아요. 짜불짜불 빠지다가 그것도 장 막판에 반등 나왔죠. 장 막판에 반등 이렇게 조금 나오면 변동성 지수 훅훅 죽어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변동성 지수의 이런 흐름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변동성 지수가 이런 모습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여전히 다중바닥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 불안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미국 증시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국제유가는 어제 일단 올라왔죠. 당장 경기 침체 뭐 이런 걸로 가진 않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죠. 국제유가 올랐죠. 금리하고 국제유가 올랐다라는 이야기는 당장 대폭락으로 간다, 당장 금융위기는 없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뭐 앞으로 뭐 위기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온다 하더라도 일단 얘네가 일단 다시 중요한 지지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위기는 일단 조금 오더라도 조금 좀 타이밍이 뒤로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금융시장이 다시 일단 조금 안정을 찾는 모양인데, 안정을 찾으면은 지금 이제 다시 긴축 우려 이런 게 나오면서 또 나스닥은 버벅버벅거리는, 정말 하여튼 재미있는 자기네들만의 독특한 논리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주식하기 피곤한, 정말 투자하기 피곤한 때입니다. 그런 애매한 때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시간 잘 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또 상승하네요, 그죠? 재밌네요, 어떻게 되는지. 사실 SVB 인수 합병 소식이 어제 우리 장중에 나왔는데, 어제는 하락하더니 오늘은 또 오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봐야 되는 건 일단 316자리에 대한 어떤 저항 테스트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사실 이쯤 사거래일 동안 어딜 못 갔으면은 사실 오늘쯤은 이제 아래쪽으로 좀 보내주는 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오늘 다시 갭상승하고 상승하면서 되돌리고 있죠. 이러면 사실 또 316도 넘어가나, 또 이런, 여기는 316을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긴 해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애매한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제 음봉 만들어놨는데 오늘 좀 이 기세를 이어서 좀 하락 전환까지 해주면 좋은데, 하락 전환 해주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가야 될 때 못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또 오르나 이런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뭐 코스피는 코스닥과 다르게, 나스닥과 다르게
말씀드렸다시피 S&P와 비슷하게 위쪽에 저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들고 가고 비벼볼 만한 그런 근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하여튼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최근에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중 관리 왔다 갔다 좀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그죠? 코스닥 오늘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면 만약에 이제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면 그래도 이제 1210 정도에서 지난 한 4거래일 동안 못 넘어가네.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코스닥이나 나스닥이나 이런 애들이 워낙 어떤 분위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가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최소한 한 1195는 붕괴돼야 그죠. 최소 1195 붕괴는 보고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소 1195는 붕괴가 돼야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 좀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 이렇게 하락 마감한다라고 해도 이건 아직까지 눌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코스닥 아래쪽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5일선 위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이렇게 하락 마감하면은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어디를 못 넘어간 꼴이 돼서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는 생기는 겁니다만은 자그마한 근거죠, 그죠? 이 지금 보시면 이게 어때요? 지금 대략적으로 여기 1195란 자리에서 지난 4거래일 동안 버벅거렸었고 1195를 돌파한 척 하니까 급등 나오고 레벨업 하잖아요. 1195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 정도는 붕괴가 돼야 아래쪽으로 뭐 강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진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코스닥 인버스를 내가 뭐 얼마 전에 손절을 했는데 봐라 오늘 또 하락하고 또 음봉 나오네 이러면서 지금 배아파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뭐 손절하셨던 분들은 일단 뭐 위험 관리 잘 하신 분들이고 다음번에 이 제가 말씀드린 어떤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 붕괴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다시 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내가 팔았더니 또 오늘 이거 봐라 또 이렇게 된다 그런 생각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위험 관리 지금 어쨌든 손절하셨던 분들은 오늘 저렇게 시장에 하락하더라도 위험 관리 잘 하신 분들이고 뭐 다행히 뭐 손절 안 하고 버티고 계셨었는데 오늘 하락하면 그나마 이제 뭐 한숨 돌리는 거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분명히 이런 자리에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하방 보시는 분들이 최소한 위험 관리 한 번이라도 하셔야 된다고요. 예. 근데 아무튼 지금 보면 코스닥도 저렇게 하락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 나름의 논리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은행 망한다 그러니까 지도 올랐잖아요. 코스닥도 사실 뭐 물론 엄밀히 따지면 안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은행 망한다 그러면서 나스닥하고 코스닥이 같이 오른 거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근데 이제 은행 위기 괜찮다 그러니까 슬슬 음봉 나오고 또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논리대로 움직이고 있긴 해요. 나름 논리적이에요. 참 재밌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좀 어이가 없지만은 그냥 뭐 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런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 와중에 일단 우리는 살아남아서 기회를 노려야 되는 겁니다. 환율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환율은 뭐 92원짜리가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오늘 지지력 테스트했고 일단 뭐 잘 버티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92원 지지력 싸움 진행되고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